국제경제,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신가요?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요. 괜찮습니다. 오늘 이 거대한 세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함께 그려볼 거거든요. 단 하나의 교재를 나침반 삼아서요. 자, 그럼 바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? 아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멀게만 느껴지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내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걸까? 바로 이 질문에서 국제 경제학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 거대한 연결고리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. 현대 경제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? 바로 혼자 살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. 모든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.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국제경제학의 출발점입니다. 자, 그럼 우리 지도의 첫 번째 부분을 그려보죠. 바로 연결입니다. 우리는 대체 얼마나 또 어떻게 얽혀 있는 걸까요?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요, 점점 더 큰 그림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. 마치 작은 퍼즐 조각 하나에서 시작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.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. 금방 이 거대한 지도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국제경제학의 진짜 핵심,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바로 물리적인 상품이 오고 가는 것, 즉 무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그릴 지도의 첫 번째 핵심 지역은 국제무역 이론입니다. 어떤 나라는 왜 자동차를 수출하고 또 다른 나라는 왜 반도체를 수출하는 걸까요? 바로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치는 게 국제무역 이론입니다.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. 무역이 왜 모두에게 이로운지 그 마법을 보여주는 개념이거든요. 절대 우위는 말 그대로 내가 너보다 이걸 더 잘 만들어 이거예요. 간단하죠? 근데 비교 우위는 훨씬 더 심오하고 재밌는 개념입니다. 자, 상상해보세요. 세계 최고의 변호사가 있어요. 이 사람은 타이핑도 자기 비서보다 훨씬 빨라요. 그럼 이 변호사가 타이핑까지 다 해야 할까요? 아니죠. 변호사는 시간당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법률 자문에 집중하고 타이핑은 비서에게 맡기는 게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. 바로 이게 비교 우위의 마법입니다. 각자 덜 못하는 일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하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하고 아름다운 아이디어죠. 경제학자들은 이 왜 무역을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정말 다양한 렌즈를 개발했어요. 리카도 모형처럼 노동 생산성의 차이에 집중하는 렌즈도 있고요. 핵쇼 올림 모형처럼 각 나라가 가진 자원, 그러니까 노동이나 자본의 차이에 주목하는 렌즈도 있죠. 이 모델들 하나하나가 무역이라는 이 복잡한 현상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는 그런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실제 세계의 무역이 이렇게 이론처럼 그냥 자유롭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겠죠? 당연히 아닙니다. 여기에는 또 다른 층위가 존재해요. 바로 규칙과 장벽이라는 거죠. 정부들은요, 이 무역의 흐름에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아요.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개입을 하죠. 예를 들어 수입품에 세금을 붙이는 관세가 있고요. 아예 들어올 수 있는 양을 정해버리는 쿼터도 있습니다. 반대로 자국 생산자에게는 돈을 줘서 힘을 실어주는 보조금 같은 것도 쓰고요. 이런 정책들이 때로는 우리 산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국제 무역의 물줄기를 막는 댐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정책들을 조정하고 국제적인 게임의 룰을 만드는 곳, 그게 바로 세계무역기구, WTO 같은 국제기구인 거죠. 이 거대한 무역 게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네요. 자, 지금까지 상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잖아요?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. 그래, 물건은 그렇다 치고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떻게 주고받는 걸까요? 자, 이제 우리 지도의 두 번째 큰 대륙으로 넘어갑니다. 바로 금융의 세계죠. 상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돈의 이야기입니다. 이 국제 금융의 세계를 여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그건 바로 환율일 겁니다. 달러, 유로, 엔, 그리고 우리 원화의 가치가 서로 어떻게 교환되는지 이게 끊임없이 변하면서 모든 국제거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.
이 환율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국가 간의 돈의 흐름 전체, 즉 국제 수지나 자본 이동 같은 걸 모두 아우르는 이 거대한 학문 분야를 바로 개방경제 거시경제학이라고 불러요. 우리가 그리고 있는 지도가 이제 상법의 땅에서 돈의 바다로 넓어지는 순간입니다. 좋습니다. 상품의 흐름도 봤고 돈의 흐름도 봤어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위에서 내려다보는 가장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거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생겼고 또 거기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? 이 국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부터 지금 같았던 건 아니에요. 역사를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변해왔죠. 처음에는 금의 각국 통화의 가치를 묶어서 안정성을 꾀했던 금본위제의 시대가 있었고요.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막강한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한 브레톤 우즈 체제가 등장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시장의 힘에 따라 환율이 매일, 매 순간 바뀌는 변동환율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요. 결국 이 역사는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계속해서 균형점을 찾아온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과연 안전하기만 할까요? 교재에서 아예 한 챕터를 통째로 외환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. 한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금융 불안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무서운 도미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.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린 이 지도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. 이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국제경제라는 복잡한 세계를 항해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도입니다. 첫째, 나라들이 왜 물건을 교환하는지, 무역이론. 둘째, 그 교환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, 무역정책. 셋째, 돈은 국경을 어떻게 넘나드는지, 개방거시경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글로벌 시스템, 통화제도.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국제경제 뉴스를 볼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완성한 지도입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린 이 지도가 과연 영원할까요? 절대 아니죠. 인공지능, 기후변화,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 같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 지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지도의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뀌게 될까요? 오늘의 이 시간이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아주 유용한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